한비던전에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가 차서 해상으로 옮겨야 하지만 주민들이 해상 사고 등을 우려해 반대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민간 잠수사들의 치료 지원이 끊기면서 스스로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MBC 신년기획, 오늘은 주요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마무리된 나주 혁신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봅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은 준비 부족으로 초라한 성적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은 위험하기 때문에 한 곳에 따로 모아두는데 한비돈전에 있는 이 폐기물 저장소가 거의 다 찼습니다. 원전 측은 경주에는 방패장으로 폐기물을 옮기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비돈전에서 사용된 작업복과 필터, 기체 폐기물 등을 저장한 중저준위 폐기물입니다. 사용이 끝난 해결료보다는 오염도가 덜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 저장소가 거의 다 찼습니다. 한비돈전이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난 1986년 이후 30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중저준위 폐기물이 22,700드럼으로 이제 저장 공간이 불과 4%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저준위 폐기물 저장소가 꽉 찰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올해 12월입니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셈이죠. 그런데 이 폐기물 저장 공간이 확보가 돼야 원전을 계속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한비돈전은 이 폐기물을 전용 운반 선박에 실어 경북 경주의 방패장으로 옮길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보다 안전해서 동해안 쪽의 울진과 고리 원전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광 지역 주민들은 그럴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전용 선박이 2,600톤이나 되는 대형 선박인데 원전 앞바다는 수심이 깊지 않아 접근이 힘들고 또 준설을 한다 하더라도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섬이 많은 복잡한 서해안과 남해안의 바닷길을 과연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2,600톤이나 되는 이 거대한 화물선이 5톤이나 10톤짜리 배도 이렇게 걸리는데 이것을 자기들은 말로만 이렇게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주민들은 납득할 만한 대책 없이는 폐기물 해상 이송에 동의할 수 없다며 폐기물 저장소가 다 차면 가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업발전 개시 이후 30년 동안 한 번도 폐기물을 반출한 적이 없었던 한비돈전. 옮겨야 된다, 안 된다를 놓고 올 한해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세월호 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정부의 치료 지원이 올해부터 끊겼습니다. 목숨 걸고 수색과 구조에 나섰던 잠수사들이 남은 상처를 스스로 떠안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해경의 요청으로 세월호 수색 작업에 동원됐던 경력 20년의 민간 잠수사. 잦은 수색에 어깨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망가졌고 정신과 치료도 진행 중이지만 해가 바뀌면서 치료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180도 나눠졌죠. 180도 진짜. 날짜를 딱 정해주면 그 날짜 안에 붙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함께 투입됐던 다른 민간 잠수사 역시 지원 중단으로 치료를 끝낼 수 없어져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 일을 못하고 지금 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치료까지 지원까지는 중단돼가지고 그 좀 생활적으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부상 잠수사에 대한 진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지난해로 효력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특별법 발효를 기다리다 생긴 일시적 공백이라고 밝혔지만 특별법이 잠수사에 대한 보상 계획을 담고 있는지 역시 불분명합니다. 공백 기간 동안은 지금 연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연장을 하려면 다시 분배법 의결이 필요해요. 목숨을 건 수색 작업에 잠수사들을 동원했던 정부가 무책임하고 체계 없는 지원으로 한 번 더 잠수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마무리된 나주혁신도시는 올해가 사실상 출범 원년입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만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조윤성 기자입니다. 바람을 피해 건물 바깥 한쪽에 모여 순서를 기다리는 손님들.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을 맞아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지만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밥을 먹으려 그러면 좀 서둘러서 나오거나 아니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식당 안은 이미 말 그대로 북새통입니다. 아, 여기 이 집이요?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 밖에서. 혁신도시 안팎의 이른바 맛집마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풍경들. 식당 주인들은 혁신도시 효과를 실감합니다. 처음에는 현장분들만 계셨는데 지금은 저녁에 이제 뭐 술안주, 술 문화도 많이 되고 형성이 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체가. 매년 4,000명 이상이 줄던 전남 인구도 지난해에는 감소폭이 1,000명대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주말과 휴일, 서울을 오가는 항공편과 KTX의 승객은 크게 늘었습니다. 모두 혁신도시 이전 효과로 해석되는 이 같은 긍정적인 현상들은 앞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재 나주 빛가람동의 인구는 3,600여 명으로 이전 기간 임직원의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아직은 살 집과 학교 등 기반 시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인데 3월이면 아파트 2개 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는 등 인구 유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두 아파트가 한 2,000여 세대 되니까요. 그때 되면 아마 상반기까지는 한 5,000 정도 넘을 것 같고 하반기 때까지 해서 한 10,000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광전남의 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 엔진이 이제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니 듣던 중 반가운 일입니다. 여기에다 일자리까지 늘어나면 더 좋을 텐데 그러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업체 유치에 나서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중소기업 100곳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도록 힘쓰겠다. 한국전력이 빛가람 혁신도시를 세계적인 에너지밸리로 조성하겠다며 내놓은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그 핵심은 이들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전이 이쪽에 오면은 결국은 이 지역의 인력을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대학 같은데 혁신도시 안에 마련된 일자리 정보센터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서 혁신도시에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연관된 업체들이 또 많이 입주를 할 수도 있고 뭐 또 기업들이 이쪽으로 또 자리를 잡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최근 신입사원 공채에서 합격자의 15%를 광주 전남 출신으로 선발했지만 합격자 수는 16명으로 절대적인 채용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이전 기관들의 직접 고용에만 기대할 수 없음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미분양 상태인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기관의 유관 기업들이 들어설 곳으로 13개 필지 가운데 6개 필지가 남아있는데 이르면 이번 달 중에 분할 매각될 예정이어서 얼마나 많은 업체가 분양 모집에 참여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부족한 의료시설과 불편한 교통, 불안한 치안. 빠르게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는데 불편하다고들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오게 하려면 서둘러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는 도로를 따라 가로등이 켜져 있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하지만 주민들의 발길이 뜸한 곳은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가로등이 예전보다는 많이 켜졌지만 여전히 불안하다고 주민들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항상 저녁에 위험하다는 생각을 직원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치안 문제도 있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야근을 하게 되면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게다가 임시로 운영 중인 파출소도 직원 1명이 주간에 근무하기로 돼 있지만 직원은 없고 파출소 문만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이 잠겨 있는데. 네. 신호등도 전면 상태가 많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오후 6시쯤 혁신도시 내 우정사업본부 앞 도로에서 학원 승합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학원생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한 뒤 운전자들은 운전을 해야 되지만 보시는 것처럼 신호등이 전멸 상태다 보니 이를 잘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 없다 보니 응급치료를 해야 할 상황이 오면 나주나 광주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응급실을 좀 가봐야 되는 상황까지 돼서 가는데 나주 시내에 있는 뭐 중규모 정도 응급실을 찾아가는데도 시간이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또 광주에서 혁신도시까지 가는 택시비가 3만 원 정도로 물가가 비싼 데다 싸게 장을 볼 수 있는 곳도 나주 5일장을 제외하면 마땅치 않습니다. 김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재료를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데가 시장인 거예요. 시장에 가서 그 장을 보고 김장을 해야 하는데 이게 4일하고 9일이다 보니까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해 빠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을 찾는 요우커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왜 그런지, 문제는 없는지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골프 여행객을 전문적으로 목격하는 상해의 한 여행사. 상해와 절강성, 강소성 일대에서 매년 250명 이상의 골프 여행객을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룩한 지난 2010년 이후 부가 축적되고 골프 인구가 늘면서 해외 여행의 고급화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所以价格不成为这个高端人打高尔夫人群的一个理由，但是呢，就是说现在一般的我们高尔夫不是走向中产阶级跟那个他们就是喜欢去出国。 골프 여행뿐만 아니라 연평균 1억 명에 달하는 일반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중국인들의 여행 패턴도 변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패키지 관광보다는 나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개별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관광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 요커들이 여행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쇼핑과 문화 체험에 있습니다. 跟团的话就是说比较单一嘛，个人的话比较自由，就是说要是自己喜欢的话，可以重点的就是说多去看一下怎么样这样子。 하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의 관광 현실은 눈높이가 높아진 중국 여행객들을 잡기에는 인프라가 너무 열악합니다. 변변한 호텔뿐만 아니라 쇼핑몰도 없고 풍부한 먹거리를 고품질의 관광 자원으로 포장하려는 노력도 부족합니다. 一个人买了100多件衣服带回来，我觉得这是他成为一个去海外旅游的一个原因，就是购物。 좋은 음식 또 그런 그 특색 있는 또 그 숙박 시설 그런 것도 체험하게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아마 부가가치가 있는 관광 산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 관광객은 570만 명으로 전년보다 40% 이상 증가했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을 방문한 요커는 15만 명으로 3%에 불과합니다. 면세점 같은 쇼핑 시설과 숙박 시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프리미엄 관광으로 연결시키려는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면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영원한 관광 변방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호남대학교가 쌍촌 캠퍼스를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호남대는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에 쌍촌동 캠퍼스와 충남 천안시 성가업 토지를 일괄 매각하겠다고 공고했고 최저 입찰가로 1,086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입찰서 제출이 내일 마감되는 가운데 그동안 국내 대형 건설사와 지역의 주택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 예정지로 쌍촌 캠퍼스에 눈독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입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를 뽑는 28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하루 앞두고 박지원 후보가 광주에서 지지세 확산에 나섰습니다. 박지원 후보는 오늘 광주를 찾아와 김대중의 삶과 한국 정치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 데 이어 영화관에서 광주 시민들을 만나 적극적인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재일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5.18 기념재단 직원들이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 사례를 추가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기념재단 직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사장이 근로자 대표와 협의 없이 일부 직원들에게 선택적 근로제를 허락하는 등 특혜를 주거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을 채용해주지 않는 등 도당적 결정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이번 계약직 해지 통보 역시 노사 단체 협약에 어긋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의 지난해 자동차 생산 대수가 50만 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54만 8천여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전년보다 12.3% 증가했고 연간 최대 생산 기록인 2011년에 48만 8천여 대를 5만 대 이상 뛰어넘었습니다.